네, 우선 오늘 말씀드릴 그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우처 현황, 그리고 정산 가이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차가 정산 가이드와 그 다음에 말씀드린 수행 절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별적인 Q&A,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질문 사항들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으로 이 사업은 불리고 있고요.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고 편하게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운영 기간이 있고요. 운영 기간은 첫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인 산업부와 그리고 두 번째인 중소벤처기업부인 중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최종 해두고요. 예산을 교부하는 기관이고 산업부 산하에 코트라 그리고 중기부 산하에 중진공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각각의 예산으로 화주인 참여기업을 각각 개별로 모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산하에는 저희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총괄 수행기관, 국제운송 분야의 총괄 수행기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 참석해주신 저희 우리 포딩 업체 분들께서는 수행기관으로 사업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주기업은 참여기업이란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이제 혜택을 받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한국 발화물 대상으로요. 해상항공 운임이랑 그 다음에 뭐 유류할증료, 보험료 같은 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코텀즈는 C조건, D조건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바우처 금액의 입금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 어떤 식으로 바우처 금액이 이제 지원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서 화주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포워드에게는 어떤 뭐 관련 좀 혜택이 있는지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수행 기간이 저희 포워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저희 코트라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인 실질적인 그 국고를 사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화주인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노란색 먼저 보시면 바우처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인데 그리고 바우처 외 비용은 이제 화주 부담,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60, 40 두 개로 간단하게 나눴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건에 대해서 총 견적 및 진행가가 100만 원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비용에 대해서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뭐 트러킹이나 내륙운송 비용도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운임이랑 보험료, 뭐 유료할증료 그런 걸 이제 반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60만 원은요. 여기 바우처 정산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바우처 정산 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이 40만 원은 화주 부담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에 대해서 저희 수행기관에서는 정산 요청이라는 걸 하시게 될 겁니다. 100만 원짜리 항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 안에서 바우처에 가능한 비용이 얼마이니 그거를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60만 원에 대한 즉 바우처로 정산이 가능한 비용은 정부에서 저희 수행기관인 포도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 가능 비용이 입금을 정부한테 받으시는 거고요. 나머지 받아셔야 하는 나머지 그 대금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화주분이 입금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포더 입장에서는 조금 업무가 조금 많아지시거나 그렇게 되실 것도 있는데 화주 입장에서는 100만 원 낼 거를 정부가 이미 지원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40만 원만 내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게 실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 6대 4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뭐 60%, 40%가 나눠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은 바우처 현황입니다. 이 수출 바우처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추후에 영업적으로 활용을 하시던가 그런 걸 좀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밑에 보시면 총 13가지 분야의 바우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진행을 하는데 뭐 법무, 회계, 컨설팅, 해외 규격 인증, 통 번역, 뭐 특히나 광고 쪽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기 국제운송 그 분야가 21년도에 처음 이제 신설이 되면서 그때 저희 협회도 이제 총괄 수행 기관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차로 사업을 수행 중인데요. 화주는 지금 제가 여기 최대 2천만 원을 적어놨지만 예를 들어서 한 화주가 바우처를 뭐 5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A라는 화주는 5천만 원 중에 뭐 여기도 쓸 수 있고 특허 지재권에도 쓸 수 있고 법무 회계 컨설팅에도 쓸 수 있고 해외 규격 인증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바우처를 분할해서 하이브리드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운송 분야 저희 이제 국제운송 쪽으로 진행을 할 때는 최대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국제운송 분야로는 최대 2천까지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각 분야별로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잔액이 그 리밋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용 가능한 한도액이 있는 것뿐이지 배당된 한도는 따로 없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사업별 정산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은 중기부와 산업부 나뉜다고 제가 지금 거듭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포더 수행기간으로 가정을 하면은요. A, B, C, D 이제 고객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화주가 있으실 테고 수출 바우처를 만약에 다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그 지원한 그 화주별로 참여기업별로 그 운영기관 소속된 그 정부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부 부처에 맞춰서 중기부일 경우에는 중기부 가이드에 맞춰서 그리고 산업부 소속인 화주일 경우에는 산업부에 맞춰서 조금 액션을 다르게 취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21년도와 작년도 한 상반기에는 조금 가이드가 통일화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혼선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딩 수행기관 분들도 좀 힘든 점이 있으셨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고 조금씩만 다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3년도 개정안을 저희가 지금 또 검토 요청을 받아서 건의를 해놓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일화를 요청을 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개정안이 새로 나오면 그건 바로 저희가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작년도 기준에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해상운임, 항공운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공의 경우 퓨어서 차지가 이렇게 따로 빠지지 않습니까? 유료할증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상의 저유항 할증료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큐리티 비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수기 할증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하보험료까지 예,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THC나 와페이지, 그다음에 관련 실차지, 그다음에 뭐 창고 보관료 그런 부대 비용들은 안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한번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요. 이 국제 특송입니다. 국제 특송은 중기부 같은 경우는 EMS로 진행하는 건 제외를 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국제 특송은 이렇게 뭐 운임만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도어투도어 운송 성격의 특성상 세부적인 비용 분리가 좀 어려워서 포워더가 화주한테 청구하는 비용의 그냥 70%가 정산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착지 현지 물류 비용이 중기부는 가능합니다. 제가 산업부 이따 말씀드릴 때 산업부와 중기부의 차이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중기부인 화주가 진행을 할 때 이제 도착지 트럭갱이랑 레일 차지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다만 뭐 도착지에서 발생 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안 되고요. 순수히 이제 내륙 운송 비용, 트럭킹 혹은 레일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뭐 라인 운송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산업부 수출 바우처로 넘어오겠습니다. 산업부 수출도 똑같이 이제 선임이랑 항공운임 가능하고요. 유료 할증료, 저유항 할증료, 그리고 보안 할증료,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제 특송의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하보험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EMS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부와 중기부의 차이가 예, 보시면 여기는 EMS가 안 되고 여기는 EMS가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기부의 경우 EMS 자체가 정부에서 지원된 운임으로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우처까지 하면 중복 지원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 화주는 EMS 특송은 진행을 불가합니다.
네. 그렇지만 산업부도 특성 관련된 거는 총 발생 비용의 70%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도 지금 여기는 왼쪽에 중기부는 성수기 할증료가 되어 있는데 산업부는 기존에 피크 시즌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하게끔 전환 요청을 해놨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혹시 그 관련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간단한 거라도 조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메모장에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저희가 운영기관 쪽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관련 자료인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하나 잠깐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복합운송의 사례가 가능한 정산이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되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라인 운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쪽에서 왜 운영기관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냐면은요. 그 여기 밑에 IPI 서비스 같은 거 미주 지역으로 나가는 건 같은 경우에 CIF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로 나가는 건이다. 그러면은 CIF 시카고로 찍힌다면 뭐 서안에서 이제 일단 해상 운송이 마무리가 되고 철송으로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가는 게 올인으로 이제 선사에서 청구하거나 일괄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 분리가 뭐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롱비치에서 시카고 철송과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IPI 서비스에서는 있으셨을 텐데 운영기관에서 그걸 굳이 나누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연계 운송으로서 그러니까 내항까지 가기 위해서 철도 램프까지 가기 위해서 이 운송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CR이나 TSR 해가지고 유럽 내륙 국가나 뭐 몽골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들도 마찬가지고요.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연계 운송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들은 이제 예, 그 내륙 비용이 껴있더라도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운영기관에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게 이제 내륙운송 산업부 같은 경우는 내륙운송 비용이 D조건으로 진행해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조금 이해관계가 좀 달랐어가지고 예, 이거는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예, 정산 불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산이 사실 모든 화물들에 대해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먼저 중기부랑 산업부랑 동일하지만 중기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쳐놨는데 위험물 취급 수수료, 뭐 각종 공과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입 물류비는 안 됩니다. 이제 사업 자체가 수출 바우처이기 때문에 국내로 수입하는 건들에 대한 거는 안 되고요. 이제 뭐 수리 후 재수출 하시는 건이라든가 그런 거라 하더라도 재수출에 대한 건만 되지 이제 들여오시는 거는 안 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관 수수료도 안 되고요. 각종 문서 송달 비용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전 그 세관 신고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예, 창고 보관료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발 화물 운송 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상거래 운송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정산증빙 서류 추후에 올려주실 때 뭐 BL이랑 인보패킹 관련된 뭐 세금 계산서를 올려주시면서 수출 면장을 올려주시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결제 방법에 GN 무상거래라고 찍히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도 그렇고 진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무상으로 찍혀서 면장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 건에 대해서 뭐 세관에 정정 신고를 하셔서 뭐 유상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변경된 건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발 화물 운송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삼국간 거래나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지만 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출항을 나간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들은 우리 한국에서 나간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부도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산업부도 어, 일단은 뭐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산업부는 도착국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도착국에서 발생되는 D조건이더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제세공과금, 문서 송달 비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세관 신고 비용 당연히 안 되고요. 똑같이 해외발 화물 운송 비용 안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업부 현지 내륙 운송 비용 이제 안 됩니다. D조건이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상거래 샘플 운송도 안 되고요. 정산 불가 항목은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수출자, 수입자 간에 무상으로 진행된 건 그리고 해외에서 나간 화물은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기타 내용들은 저희가 검수를 하면서 계속 보완을 또 드릴 겁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산업부는 창고 보관료 바우처 정산이 가능한 거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창고 보관료 같은 경우는 산업부, 중기부 다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예, 창고 보관료는 아예 안 되고요. 이제 도착지 비용이 가능했던 게 D 조건으로 진행했을 때 중기부께 가능했던 건데요. 도착지에서 발생되는 창고 보관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착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내륙 운송 비용만 가능한 겁니다. 예, 뭐 관련 통관 비용이나 도착지 항구에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들은 다 안 되고요. 창고 보관료가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정산 증빙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증빙 서류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제운송 정산 관련해서 1년에 2천이 리밋인지 한 건당 2천이 리밋인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화주가 갖고 있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안에 국제운송 분야에서는 2천만 원까지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고요. 그 2천만 원 안에서 한 항차로 2천을 그냥 털어내셔도 되고 100만 원짜리를 여러 개 그냥 하셔가지고 2천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화주별로 리밋이 있는 거고요. 저희 포워더는 이거를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에 대한 리밋, 뭐 건수나 금액의 리밋은 없습니다. 네, 화주가 참여 기업이 이제 배당받은 바우처와 그 사업 기간 안에 사용하는 거에 대한 리밋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정산증빙서류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것도 조금 아쉽지만 중기부랑 산업부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화를 저희가 다시 개정안을 요청을 했고요. 지금 검토안을 송부를 해놔서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수행기관에서 정산 요청을 해주실 때 담당자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실 서류입니다. 거의 대부분 핸들링 하시는 서유실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BL이고요. 항공의 경우 에어에빌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특송으로 정산을 하실 경우에는 그 송장 있지 않습니까? 송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I랑 PL, 그다음에 수행기관이 저기 화주한테 청구하는 청구서, 그리고 세금 계산서, 그리고 보험 가입서, 그리고 수출 신고 필증, 그다음에 예, 일단 여기까지는 먼저 6번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제가 부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인데 가끔 이제 월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합으로 하면 사실 증빙에 대한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내규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가능하시면 월합으로 여러 기타 건들이랑 같이 한 번에 하신 건이 아닌 해당 바우처로 진행하신 건에 대한 그 단일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예, 참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뭐 정부한테 얼마를 받고 얼마를 화주한테 받으시는 거지만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모든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화주분한테 그냥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 바우처 정산 비용 과 바우처 정산 외비용을 이렇게 두 개로 한 항차를 나눠서 끊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하나로 묶어주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인보이스랑 좀 크로스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비용에 대한 그 항목 분리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부 수출 바우처 사업 똑같습니다. BL, CIPL, 그다음에 청구서, 세금계산서 방식은 동일합니다. 산업부나 중기부나 세금계산서 진행하시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적합보험 가입 증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7, 8, 9번 그리고 산업부 6, 7, 8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결과 보고서라는 걸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 건 화주분이랑 진행을 하실 때마다 정산 요청 시에 올려주시는 거이고요. 뭐 화물에 대한 화물의 목적지, 해상인지 항공인지, 그리고 무게, 중량, 무게, 인코텀즈,
그다음에 뭐 특이사항 이런 거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거여서요. 아마 보시면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고 저희가 추후에 양식은 또 안내를 메일로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라는 그 서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이 각각 한 부씩 해서 총 두 세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한 세트죠. 두 부가 있는 한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냥 간단한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업체 사용감이든 아니면 그런 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서약을 해주시는 그 서류고요. 이것도 매 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매 건 화주분한테 받아서 올려주시기가 좀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원칙은 매 건 받아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받긴 했지만, 해당 월에 진행하신 여러 건들은 그 밑에 서약서 밑에 날짜 입력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월만 동일하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건이라도 3월에 사용하신 거는 뭐 3월에 뭐 한두 항차만 나가시는 게 아니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 건 나가실 때마다 계속 사용해 주시고요. 4월로 넘어가면 그때는 새로 한번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질문이 하나 해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신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실무 진행하실 거랑 똑같이 해당 발생된 발생 비용에 대해서 화주분께 청구를 다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요지는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 포워더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바우처 비용은 화주가 아닌 다른 곳에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발생되는 비용 모두 다 화주분께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어, 바우처, 이건 좀 내규에 따라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 그런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우처 100만 원 중에 바우처 가능한 비용 아까 60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40이라고 바우처 가능하지 않은 비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60만 원에 대한 비용 증빙 따로 세금 계산서 하나, 40만 원에 대한 증빙 따로 하나. 그러니까 부대 비용과 선임비를 좀 나눠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하나로 합치셔가지고, 뭐 오션 프레이트부터 그냥 부대 비용까지 쫙 다 해서 하나로 청구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관련 자료는 어차피 계속 다시 메일로도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23년도 개정안이 셋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 저희도 답변을 기다리면 바로 이제 수신을 받으면 바로 좀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메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보내드리는 자료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굵직한 사이클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이 최초부터 마지막에 입금이 되는 것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운영기관, 참여기업, 수행기관 이렇게 세 곳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운영기관, 뭐 코트라나 뭐 중진공이 될 겁니다. 예, 중진공이 이제 참여기업한테 바우처를 지급을 합니다. 돈을 주는 거죠. 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참여기업이 여기에는 이제 국제운송 계약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실무적으로 견적을 내주실 겁니다. 화주분께서 이제 국제운송 계약 이제 바우처로 국제운송 분야로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뭐 A라는 포워드 통해서 우리 바우처로 진행할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얼마나 실을 건데 좀 견적 좀 달라고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견적을 내서 받아서 그걸로 일단은 그 참여 기업이 수행 기관한테 구매하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구매하기는 한 걸 되고 그럼 양사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실제로 국제 운송을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출항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완료 보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완료 보고가 아까 제가 정상 가입 그 증빙 서류에 말씀을 드렸던 결과 보고서 그런 걸 올려주시는 절차이기도 하고요. 결과 보고서 및 관련 선적 서류 같은 걸 올려주시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완료 보고 절차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우처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우처 정산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운영기관이 수행기관한테 이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산 요청은 저희 수행기관이 운영기관한테 요청을 하시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1차로 저희 협회가 관련 선적 서류들을 검사하면서 이게 맞게 진행이 된 건지 비용을 신청하신 게 맞는 건지 정상 가이드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뭐 그다음에 회계법인,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A 화주는 산업부면은 코트라, B 화주는 중기부 소속이면은 중진공에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내리고 수행기관인 저희 포워더분들께 입금을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 매 항차마다 반복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서비스 구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 잠시만요. 예, 일단 먼저 질문 그동안 올라와 있던 것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FR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그 적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 이 경우 적합보험 가입 증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진행이 안 된 비용이시기 때문에 증빙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적합보험에 대한 비용을 신청을 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웹하드 기록은 필수이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 협회가 운영기관한테 요청을 받은 거여가지고요. 이거는 같이 올려주셔야 되고 지금 210군데 수행기관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모든 업체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웹하드 기록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거를 따로 말씀드렸지만 운영기관에 뭐 관련자를 솔팅해서 뭐 지속적으로 송부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크로스체크하는 용도로만 저희도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 이후 정상까지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입금이 가능하게끔 최대한 좀 매 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올려주시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BL을 깜빡하고 빼고 올려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서류가 그 비용이 뭐 THC를 넣으시면 안 되는데 잘못 넣으신다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정산하는 담당자들이 정산을 하면서 어떤 건들이 좀 미비된 내용이다 아니면 어떤 건들이 수정을 해야 된다 하고 수정 요청을 하고 보완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리젝 당하신 거를 수정하시고 다시 요청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딜레이가 계속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올려주신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까지 네, 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매건 올려주셔야 되고 많은 포워더분들이 계속 올려주시다 보니까 누적 건수가 좀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네, 많을 때는 뭐 한 1000건 넘게 저희가 직접 누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작업 수행에 조금 걸립니다. 예. 근데 저희는 그건 저희 협회에서는 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협회에서 확인하고 바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몇 차 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키파에서 마무리가 돼도 뭐 운영기관에서 확인이 아직 안 됐던 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추후에 진행하시다가 딜레이가 너무 심해진다. 그럼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관련 방안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구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다면 이젠 조금 아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저희 수행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참여 기업이 첫 스텝을 떼야 됩니다. 예, 참여 기업이 이제 5천만 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5천만 원 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뭐 600만 원짜리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구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저희 이번에 선정제세 수행기관 분들께서 코트라 쪽에 메일을 받으셔서 서비스 등록이라는 걸 요청을 받으셨을 겁니다. 3월 17일까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 라인이다. 그럼 컨테이너 라인에는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타 포워더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주분들이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업체 등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상세 문구나 그런 거 추후에 보시면 뭐 서비스 광고 문구 같은 거 적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특수하게 뭐 기타 포워드에 비해서 핸들링이 가능한 화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가라던가 아니면 특화된 서비스 그런 점들을 좀 메인으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화주는 홈페이지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견적받은 얼마를 일단 어바웃 금액이지만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출항이 되기 전입니다. 전에 견적을 받으신 상황이시고요. 그 다음에 양사가 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 계약은 이제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계약서 양식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계약이 양사가 체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문의가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도대체 그거는 어디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좀 답답함이 있으실 텐데, 추후에 들어가셔서 컨택 오신 거 보면 알람이 뜨실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다 보면 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어, 계약 체결을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실제로 출항을 이 시점에 하게 됩니다. 네, 계약 체결을 하시고 금액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면 어 이때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보고서 등록 아까 말씀드린 결과 보고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등록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 계약서 수정입니다. 이게 제가 이 서비스 구매 여기서는 이제 어바웃으로 가액을 구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환차 손익이 생기실 수도 있고 뭐 좀 중량이 높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금액이 업이든 다운이든 최초 견적과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선적이 돼서 나가서 비용이 확인이 되면 수행 계약서 수정을 통해서 뭐 100만 원짜리를 80으로 낮춰주신다거나 아니면 100만 원짜리를 120으로 올려주신다거나 해서 최종 진행가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계약 체결하실 때는 양사가 100만 원으로 해당 항차에 대한 계약을 맺으실 겁니다. 근데 최종 진행된 게 120만 원이다. 그럼 120만 원으로 계약하신 걸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행 계약서 수정이라는 것을 저희 포워더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화주한테.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요청을 하시고요. 그럼 화주가 뭐 진행된 금액 중에서 바우처로 진행하는 금액이 이게 맞다 확인이 되면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받은 거를 수행 완료 확인을 화주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행 완료 요청은 수행 기관이 하는 거고요. 수행 완료 확인은 참여 기업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사 동시 이제 수행 완료가 진행이 되면은요. 최종적인 절차가 하나 남은 겁니다. 정산 요청입니다. 뭐 BL이나 뭐 PL, CI 그런 거 말씀드렸던 서류들을 취합을 해주셔가지고 정산 요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 요청 시에 정산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작은 창이 나오면서 정산 요청 금액을 적는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진행했던 뭐 120만 원으로 예를 들었던 그 비용을 적으시면서 이 비용에 대해 정산 요청을 한다라고 하시면 한 항차에 대한 정산 검수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저희 포워더 분들께서 해주실 거는요. 예, 그렇게 끝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검수 작업, 그다음에 입금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 협회와 그다음에 운영기관 쪽에서 진행을 해서 운영기관이 입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요. 저희 협회에서 입금 드리는 비용은 없습니다. 네, 저희 운영기관이 대한무역투자재생공사인 코트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 이제 입금을 해드리는 거여서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바우처 Q&A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서 이제 참여기업 조회를 수행기간에 할 수 있냐는 문의가 있으신데요. 이게 영업적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참여기업 리스트를 좀 확인할 수 있으시면 좋으시긴 할 텐데 저희도 그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제 운영기관 측에서 제공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협회에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사실 수행기관으로 등록이 된 포워더 같은 거, 뭐 AEO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 로고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저희 수행기관으로 등록이 되면은 그 관련 뭐 인증 형태의 그런 뭐 증서나 그런 게 발급이 되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런 썰티를 받았다라고 홍보하실 수 있게끔 그 수행기관의 그런 뭐 선정 로고라든가 그런 걸 조금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지금까지는 뭐 메일 서명란에 해당 업체는 수행기관 선정 업체, 뭐 수출 바우처 사용 가능 업체라는 거를 좀 서명란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좀 노출시켜 주신다거나 홈페이지 뭐 블로그나 그런 데에다 노출시켜서 예, 우리는 수행기관 선정 업체니까 바우처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네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추후에 화주분께서
나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다. 이거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은요, 사업별로 좀 세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저희 수행기관이 신경을 쓰실 거는 없는 사업입니다. 예, 그게 어떤 이유에서냐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이렇게 사업이 총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은 수행기관인 포워더랑 진행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수행기관이랑 진행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화주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 물류 전용 바우처는 사후 정산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수행기관이 아닌 포워딩이랑 예를 들어서 화주 입장에서 내 거래처인 포워더가 수행기관이 아직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요청에서 지금 또 신청을 해주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화주가 직접 사후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수행기관이랑 하던 수행기관이 아닌 기타 포워더랑 진행을 하던 화주가 올리고 입금을 화주가 받습니다. 예, 그래서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화주분이 문의가 온다면 그냥 실무 진행하시는 건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수행기관에 뭐 입금 받으시는 건 아예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추후에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출 바우처, 물류 전용이 아닌 수출 바우처 사업에 그 사후정산 방식을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좀 내용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관련 내용 확실시 되면은 저희가 다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기존에 좀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우처 정산 금액 어디로 입금되는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행기관인 포워드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바우처 외 비용은 참여 기업이 자부담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기관한테 송금을 나머지 금액은 해야 된다. 관련 대금은 입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 금액에 정산 요청 횟수 제한이 있냐는 게 있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과 좀 동일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정산 요청하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2천만 원 안에서 국제운송 분야는 화주가 갖고 있는 2천만 원 안에서 한 건으로 끝내든 여러 건으로 끝내든 예, 어떠한 포워더 그리고 한 포워더한테 여러 건을 하건 한 건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코텀즈 CD 외에는 왜 바우처가 안 되냐는 질문이 종종 있으십니다. 이제 FOB랑 EXO는 당연히 안 되는 게요.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수출 운임에 대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기타 EXO랑 FOB 조건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CD 조건만 당연한 얘기지만 CD 조건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실 경우 있습니다. 산업부는 D 조건은 진행이 안 된다고 제가 진행이 가능하지만 도착지 비용이 환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좀 오해를 하셔서 D 조건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다 이제 수출 바우처로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중기부는 D 조건이 되더라도 도착지에서 내륙 운송 비용만 가능하고요. 기타 비용은 안 되고요. 산업부는 D 조건이 진행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CD 조건으로 진행하더라도 CIF 비용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운임이랑 보험료, 예, 그런 것만 되는 거고요. CD 조건이 가능하다는 건 조건이지 해당 건에 대한 비용이 다 페이백이 되는 건 안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 형태에 따른 지원 여부 제한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벌크나 뭐 컨테이너 상관없이 화물 형태는 제한 없이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서비스 등록 지금 요청 받으셔서 뭐 해주신 것도 있고 아직 안 해주신 것도 있으실 텐데 관련 내용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게 참여기업이 중기부 소속인지 산업부 소속인지 참여기업이 알고 있는 건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저희 그 수행기관분 담당자분들이 좀 애로사항이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들어가서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안내 드려야 돼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음, 제가 공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국제물류협회 이중현 대리나 아니면은 수출 바우처 팀 다른 분들 찾아주시면 관련 운영기관을 저희가 찾는 걸 좀 도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기업 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은데 사실 뭐 어떤 사업을 신청하시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포워더에서 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좀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웨비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좀 예, 의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PPT랑 해당 교육 영상은 저희가 PPT는 일단 일괄적으로 제가 PDF 파일로 해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그 저희한테 메일 주소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다 이제 메일로 발송을 드릴 거고요. 오늘 교육 영상은 저희가 편집을 조금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한국국제물류협회라고 치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 시청이 계속 가능하시고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이 내용을 계속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상운임의 5에서 80, 50에서 80%가 지원 금액으로 설정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 거냐는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협회에서 그 사업은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수행기관분들이 해주실 거는 뭐 해상운임의 50%, 80% 지원되는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상운임이 1,000만 원이건 뭐 200만 원이건 해당 비용 항목에 정산 요청이 가능하다면 정산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임이 뭐 만약에요 뭐 3천만 원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오션 프레이트만 3천만 원이 나온 경우입니다. 토탈이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는 오션 프레이트만 그냥 2천만 원까지만 정산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한도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메모장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변 드리고 질문사항 딱히 없으시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분께서 이제 중기부 D조건인 경우에 이제 해외 내륙 운송에 대한 원가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저희 원가 웹하드 업로드해 주시는 자료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제 도착지 비용에 대한 증빙은 해외에서 뭐 수신받은 견적서로 대체 가능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이거는 저희 그 도착 파트너사한테 받으신 그런 거나 아니면 그런 도착지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증빙은 요청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선임이랑요. 그거에 대한 비용만 요청을 드리고 있어서요. 예, 도착지 발생 비용 관련된 증빙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네, 좀 운영기관의 D조건을 좀 안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고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운영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인보이스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분께서는 한도가 얼마나 남은지는 수행기관 참여기업 모두 확인 가능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행기관에서는 참여기업의 잔액 한도가 확인은 어렵습니다. 근데 참여기업은 본인들이 갖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국제운송에 사용이 가능한지, 총 비용은 얼마인지 그거는 확인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해당 업체에 대한 한도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건들이 발생하실 때마다 협회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쪽에서 조회가 가능해서요. 저희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기업의 바우처 이용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행기관에서 그 참여기업 관련 정보 조회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아까 서비스 등록 관련해서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17일까지 무조건 꼭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또 다시 코트라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 한 업체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열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17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 17일까지 서비스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서비스 상세 내용이나 어떤 거를 적으실지 모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바우처 홈페이지의 메뉴판에 들어가 보시면 그 다른 업체들이 올려놓으신 거를 조회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좀 중요한 게 그 가격 관련된 거를 이제 체크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건별 협의라는 내용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별 협의요. 왜냐면 저희가
매 항차마다 건건이 다 협의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한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별 협의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17일까지 서비스 등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웹하드 관련 요청 내용, 그리고 정상 가이드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차주 중으로, 예, 차주 중으로 메일로도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께서는 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확인하셔서 저희 쪽으로 회신이 주셔야 사업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예, 질문 사항 더 없으시면 예, 이쪽으로 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지금 여기 아마 다른 기타 실무 담당자분들께서도 참석을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조금 오늘 말씀을 못 하셨거나 조금 민감한 질문에서 좀 꺼려지셨던 것들은 저희 국제물리협회로 전화를 주시면, 예, 저희가 다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발표 드려줘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